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주위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얼씬거렸죠. 이재명 주위에 많은 억울한 의혹의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유한기 씨, 그 다음에 김문기 씨, 그리고 전영수 비서실장, 그 다음에 배소연의 내남 김현욱 씨,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폭로한 이병철 씨. 근데 여러분, 그 외에도 한국일보 기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SNS 운동 총괄하던 낚싯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죽음들이 이재명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주위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얼씬거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그리고 무고 혐의 가장 결정적인 정인, 그 두 분의 이사가 있었거든요.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은 밑에 임원이 있었던데, 그 중에 한 분, 김철호 씨가 있습니다. 김철호 씨하고 장기훈 이사, 그러니까 김철호 이사, 김모 씨라 하죠. 김철호. 그 다음에 장모 이사, 장기훈. 두 분의 이사가 결정적인 정인인데, 그 중에 한 분, 김철호 씨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의 성상납 무고 가장 중요한 정인이 중에 한 분인데 김철호 씨였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준석이를 여자랑 엘리베이터까지 태워서 방으로 들어가게 해줬다고 진실을 밝힌 이런 분이 김철호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 이번 달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진 씨가 쓴 글을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김철호 씨는, 김 씨는 생전에 저희 측에게 푸념하길 자기는 하늘에 맹세코 거짓없이 성접대 사실을 진실 그대로 검찰에 진술하며 내 말이 맞다고 강조 취지로 호소했는데, 오히려 수사하는 검사는 김철호 씨를 혼내면서 야, 당신이 검사냐? 이래 몰아붙여가지고 억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김철호 씨가 생전에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서 김철호 씨가 이준석에 대해서는 무고가 불기소됐잖아요. 경찰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을 올렸거든요. 근데 몇 년을 끌고 있다가 갑자기 불기소를 무혐의를 해버렸잖아요. 이런데 무혐의가 된 후에 김철호 씨가 너무나 이게 안타깝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철호 씨의 친형이 공주경찰서에 서장까지 할 정도로 집안도 이게 대단하고요. 김철호 씨도 아기가 없고 맑은 분이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결코 아님을 제가 너무 잘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참 이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준석 조사받고 나서는 이게 온나 낙담했답니다. 과연 이게 우리 법의 정의가 살아있냐? 법치가 살아있냐? 이준석이 배지 안 달았으면 그런 결론이 났겠습니까?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에서 몇 년간 끌면서 눈치 보다가 그냥 무혐의로 종결해버린 거 아닙니까?
실제 제가 옛날에 방송도 많이 했지만 이 사건은 이게 증거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최초로 이제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수사할 때 거기에 그 최초로 수사한 사람이 대전지방검찰청의 김형록 검사입니다. 김형록 검사. 거기에 그 수사 기록에 보면 성접대 정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그 대전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결문에도 그게 그 잘 나온다는 거, 재판 기록이. 왜? 수사 기록이 다 판결로 가니까 성접대 정황이 잘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철호 씨가 음성 파일도 있었대요. 성접대 파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훈 씨, 장이사. 장기훈이하고 이준석이하고 녹음 파일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 장기훈 씨하고요. 김철건, 그렇죠. 철건. 이분이 그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이분하고 통화 녹음도 있고요. 통화 녹음.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LP부가 7억 투자 유치 각서가 있잖아. 김철건 씨가 직접 작성해 준 각서. 아니 갑자기 밤에 왜 내려가가지고 갑자기 7억을 투자해 주겠다. 각서를 왜 써줍니까? 뭔가 그 입막음, 즉 성접대가 없었다. 요걸 확인서 받으려고 7억 투자 각서를 써준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그 정황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이제 그 장기훈 씨하고요. 또 이준석의 변호인 김영기 변호사. 여기에 통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가 차고 넘치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그런데 검찰은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무혐의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접대는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준석이가 가로세로를 고발함으로써 무고가 돼가지고 무고로 그래서 이게 그 사건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강신업 변호사나 아마 이제 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어요. 그럴 건데 다시 한번 서울고검에서 이준석의 그 무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정치는 이제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상생, 사람을 살리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재명이처럼 이준석이처럼 주위에 사람을 죽게 만들면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재명이도 그 주위에 여러 사람이 죽을 때,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나라가 무속나라야? 내가 이게 주술적인 방법으로 내가 죽였냐?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저 죽는 걸 어떻게 해? 내가 막을 수 있어? 이런 게 뻔뻔한 태도로 전부 자기 때문에 일하다가 거기에 가담했다가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하면 최소한의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아마 이준석이도 어이 그 김철호 죽든 말든 내가 무슨 관계 있어? 내가 무슨 관계 있어? 내가 죽였냐?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당나라냐? 또 이렇게 놓을지 모르죠. 참 이게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본인이 성상납 받고 그 성접대를 여자를 방까지 안 내주고 그래서 고소 진술 참고인 하고 이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왜 검사가 오히려 김철호 씨를 혼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검사냐? 이러니까 괴로워하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본인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도의나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뻔뻔하게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오불관은 내하고 관계없어. 나는 무관해. 이런 태도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준석의 무고건에 대해서는 고검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만 억울한 김철호 씨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주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얼씬하는 이런 정치인은 정치하면서는 안 된다 봐요.
항상 이 밝은 기운으로 사람을 살리는 상생, 이런 게 정치인이 돼야지. 계속 이 음침한 어둠의 그림자로 계속 이 주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나가는 이런 정치인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